실체적 진실 찾기를 가로막고 사법 정의에 역행하는 위증 행위에 관해서 엄정 처벌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센데도 우리 사회에선 위증 범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위증은 법률에 따라 선서를 한 정인이 정언을 거짓으로 행하는 범죄입니다. 핵심 정인의 허위 정언에 의하여 무고한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거나 처벌받아야 할 사람에게 무죄가 내려진다면 그 피해자들이 얼마나 억울해 하겠습니까? 무죄TV는 이번 방송에서 위증죄 실태와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찾아보고자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57조에 따라 재판정에서 정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선서를 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7조 8조에도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 한 재판의 정인으로 나가 이러한 선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당시 사실에 근거한 진실한 정언을 했기 때문에 검사의 신문에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에게 정인 신문했던 검사는 저를 강하게 질책을 했는데요. 검사 자신이 묻는 말에 대해서 예, 아니요, 간략하게 답변하라는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해당 사건에 대해서 본 사실에 관해서 있는 그대로 정언을 했습니다. 저의 진실한 증언이 재판부에 통했는지 그 피고인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정인이 자신이 기억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 정언을 한다면 처벌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피자 등을 모해할 목적을 갖고 허위 정언을 하게 되면 처벌 형량이 높아집니다. 형법 제152조 위정, 모해 위정을 보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정인이 허위의 공수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위정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세월호 사건 때 해경의 부실한 구조활동을 언론에 밝혔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던 홍가혜 씨. 그는 1심, 2심 대법원에서 허위로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검찰청 정인으로 나왔던 가세현, 김용호 씨의 정언이 논란이었습니다. 홍 씨는 김용호 씨의 법정 진술은 모두 나를 비방하고 깎아내릴 의도를 갖고 한 거짓 진술이었다며 김 씨를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모해 위증죄 등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홍 씨는 자신을 허언증이라고 보도한 디지털 조선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지난 10월 14일 대법원은 디지털 조선일보가 홍 씨에게 허위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배상 책임으로 위자료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법정 허위 정언 그리고 이를 보도한 언론사의 가혹한 명예훼손 보도에 관해서 6천만 원 과연 적정한 것일까요? 세월호 사건 당시의 위증 논란도 문제였습니다. 세월호 사건 당시 해경의 주요 지휘 구조라인 인사들의 위증 논란은 극심했는데요. 2015년 12월 14일 국회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 당시 단원과 학생들을 목숨을 걸고 구조했던 세월호 의인 김동수 씨가 박아무개 목표 해경 1, 2, 3정 승조원의 조류에 밀렸다. 이런 정언에 관해서 위정이다를 외치며 수차례 자해를 벌이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한 해경 측의 정인이 얼마나 오락가락했으면 이런 사건이 벌어졌겠습니까? 최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도 감사원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서 해경의
월북 범북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해경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다시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정말 씁쓸합니다. 위정죄 처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공수처조차 위정죄 처벌에 관해서는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감에서 위정죄 처벌을 염두에 둔 해피성 국감 자료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엄정한 수사를 해야 될 공수처가 국감 자료로 제출한 문서에서 위 자료는 각 검사실에서 수작업으로 취합한 것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구를 기재했는데요. 국감에서 공수처의 이런 행위를 질타하자 김준욱 공수처장은 저희가 선서를 했고 국회 정응 감정 법률 14조 위정죄엔 서면 답변이 포함된다고 써 있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바로 위정죄 처벌을 피하기 위한 문구임을 인정한 답변이었는데요. 공수처조차 이렇게 위정죄 처벌을 꺼려하고 있는데 정작 검찰 내부의 잘못된 수사 기법에 의한 위정 논란은 처벌되고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한명숙 모회 위정교사 사건 알고 계시죠? 검사의 한명숙 사건 모회 위정교사 의혹 사건 조사는 대표적인 위정교사 논란 사건입니다.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리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재소자 신분이었던 핵심 증인들의 법정 증언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은 사건인데요. 대검이 감찰에 착수를 했지만 2021년 3월 당시 피의자 피고발인이었던 엄희준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임관영 서울지검 특수일부 부부장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한 사건입니다. 위증 많은 한국 사회 실태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취재한 한 형법 전문가는 우리 사회에서 위증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이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적 친밀 관계가 강한 한국 사회의 특성, 그리고 소수겠지만 악감정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 검찰에서의 진술 조수대로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았을 경우 검찰에 의하여 위정죄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 등의 증인의 위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거짓인데도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하면 위정죄로 기소되지 않거나 반대로 사실 증언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불리한 증언을 하면 위정죄로 기소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는 검사의 객관 의무가 준수되지 않은 사례들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반대편에 선 당사자이며 동시에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가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이 검사의 객관 의무인데요. 대법원이 2002년 판결에서 확립한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옷에서 피고인과 다른 유전자형이 검출된 사실을 인지한 검사가 이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피고인이 유죄가 확정됐다면 검사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건인데요. 대법원은 검사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미국에서도 1963년 존 브래디 사건에 대한 연방 대법원 판결로 이 원칙이 확립됐다고 합니다. 최근에 위정죄 처벌 실태는 과연 어떠할까요? 법조계의 견해를 들어보면 검사 측 기소는 줄어들고 대신 일부 사건에서 처벌 형량은 강화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체로 처벌 형량은 약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2019년 검찰 영감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위정죄로 기소된 인원은 연평균 1676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위정죄에 대한 처벌 형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약식 기소 벌금형 위주의 위정 처벌에 대한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식 기소를 하여 엄벌주의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을 개정해 검사의 객관 의무를 강화하고 사법방해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에 관한
유도신문 간행도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 규칙에 유도신문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민사든 형사든 재판에서 유도신문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아니오로만 유도신문이 진행되는데 이로 인해 위정이 많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판사들도 법정 신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구술 재판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독일의 경우 상당히 정인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문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재판 간행도 문제되고 있습니다. 판사, 변호사, 검사, 법조 3륜에 짜고 치는 재판이 문제라는 시각입니다. 재판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인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해외 위정죄 처벌은 어떠할까요? 미국은 사법방해죄로 위정죄 처벌 형량이 아주 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반대로 약합니다. 재판부가 피고인 정인들에게 구술주의를 강하게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죄 네트워크에 참여 있는 법조 전문가들은 바로 이러한 재판 간행의 개선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형사 재판, 국회 정원 등에서 위정 논란은 매번 수시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인의 진술이 중요한 재판일수록 정언은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정언은 진실해야 하며 사실에 부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허위 정언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위정을 했거나 위정을 교사한 혐의가 있는 자들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위정을 저질렀는데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사법 피해자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구술재판 학대, 사법방해죄 신설, 검사의 객관 의무 강화도 요구됩니다. 무엇보다 형량 강화 등 위정죄 처벌 엄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억울한 사법 피해자가 없는 세상, 무죄 네트워크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무죄 TV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